안녕하세요. 선인수입니다. 5분에는 12강입니다. 저번에 이제 10강하고 11강은 그 연동하고 단동하고 하다가 그 연장선에서 이제 수막하고 보일러까지 해서 그 부분을 11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제 12강이고 이제 전전에 했던 게 단동 현실과 환경 차이 했고 압력과 이제 대류 제어. 압력과 대류 제어를 요 부분을 아까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단동 하우스는 이렇게 하면은 단동 하우스는 이제 압력으로 제어됩니다. 압력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열려 있으면 찬바람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위로 이렇게 나오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동 하우스에서 환경 제어할 때는 겨울에 여기 항상 가벽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가벽. 얘는 이름을 이제 가벽이라고 해요. 가벽. 가벽이라는 걸 이제 항상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기가 다이렉트로 못 오고 공기 이렇게 빙글 둘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올라오지를 못하고 위에서는 이제 누르죠. 따뜻한 공기가 누르고 위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가운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죠.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가벼우니까 결국은 이 밖에서 들어온 이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뜨거운 공기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에너지가 많다는 건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높아진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출수 요 공간하고 요 공간 요 벽 요거 하나만 만들어줘도 단동 하우스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영이 겨울에 아주 정밀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요 가벽을 만들어줄 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1중 하우스에서 3중 하우스도 나오고 1중 하우스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통 여기서 한 요만큼을 열고 가벽을 한 이만큼 세웁니다. 이거는 3중으로 보통 3중 축벽으로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측면은 요렇게 해서 이게 여기까지 열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열리면 안 되고 안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우면은 이제 아침에는 추웠는데 이제 해가 이제 뜰 때는 춥죠. 춥다가 이제 해가 이제 많이 떠서 이제 따뜻해진 겁니다. 따뜻해지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해서 이제 1중을 더 열어야 되겠죠. 더 열어주고 나중에 거기서 더 하면은 이 가벽을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공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뭐 이렇게 되나 이게 온도도 제어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습도도 어느 정도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벽 자체를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일중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찬바람을 안 맞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습은 지킬 수 있지만 이제 과습이 돼 버립니다. 과습이 너무 높아지고 온도 변화를 못 잡아내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 줘야 되는 거. 아니 수동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수동으로 하면은 그 농장주의 시간이 엄청나게 깎이게 됩니다. 없어지면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요 가벽, 3중 가벽하고 1중에 저는 요 최대 열림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중에 있는 거를 이름을 이제 저는 이게 최대 열림폭이라고 열림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방풍벽이라고 이야기해요. 방풍벽도 보면 3중하고 2중하고 이제 뭐 치는 방법이 많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한다. 그리고 그 단동 하우스에서 아까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했지만 이 가벽과 이 열림폭 제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난방에 재배를 할 때. 그리고 연동 하우스는 대류 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류 제어라고 이야기하죠. 연동 하우스에서는 이거는 이제 압력에 의한 제어. 아겠지만 이걸 못 넘어가니까 압력에 의한 제어라고 보고 이제 연동 하우스는 이제 어차피 대류로 움직여야 됩니다. 찬바람을 하면은 창이 이렇게 여기서 열리든지 여기서 열리든지 똑같습니다. 위에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냥 열자마자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자체 내에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 버립니다. 결국은 이 대류가 일어나면 공기층이 형성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공기층, 구름층이 형성되면서 그쪽 부분에 있으면 결로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저온 과습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물한테 좋지 못한 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기층이 밑으로 안 내려, 구름층이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열리는 이 창의 폭, 롤업형이면 여기서 이 열리는 이 열린 폭 제어가 정말 중요하다. 열린 폭을 일부러 작게 연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온도나 또는 이제 뭐 내부 온도, 뭐 이런 습기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체크했을 때, 이 폭 자체를 열었을 때, 창을 열었을 때 차온 기운이 밑으로 많이 못 내려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과습이 생기는 그 구간이 작물이 있는 데까지 안 오도록 해서 열린 폭을 아주 정밀하게, 이기는 그냥 정밀이 아닙니다. 아주 정밀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기 싫으면은 이제 이중 비닐을 넣는다거나 또는 이제 렉기어를 한다거나 이게 나는 어렵다 아주 정밀해 어렵다 하면은 1번은 측고를 높이든지 2번은 창제어를 좋게 하든지 창 형식이 이제 뭐 렉피니언 형식이라든지 쓰든지 아니면 몽골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든지 세 번째는 이중이라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악의 단독형 하우스에서 최악의 경우는 그거예요. 하우스는 낮은데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해서 최악의 하우스가 어떻게 단독형 하우스 최악 단동 온실 최악의 단독 하우스는 어쩌냐? 1번 습고가 낮다. 습고가 낮아요. 두 번째 롤업창. 이게 롤업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에다 롤업창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롤업창. 하고 뭐 좀 권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권치식 창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 폭 제어가 안 된다. 열린 폭 제어 안 돼. 폭 제어 안 돼.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난이도 낮은 환경 제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항상 환경 제어 이야기하지만 환경 제어 프로그램에도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그 환경 제어가 있고 뭐 단순하게 온도계나 뭐 타이머 놓고 환경 제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온실은 연동하우스에서 농사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여름 농사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농사도 똑같아요. 겨울 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최고로 좋은 하우스는 축구도 높고 창제어도 좋고 뭐 이중 비닐까지 있어. 이중 비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좋으면은 뒤에가 이제 약해도 상관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축구도 높고 창제어도 좋으면은 이중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중이 있으면은 이제 그 결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중을 안 넣어도 이중 물도랑은 그러니까 이중 물바지는 넣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중에 있는 결로를 받아내려면은 결국은 이중 물바지가 있으면 좋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중 파이프를 올려놓고 이제 일중에서 떨어지는 결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이중이 있으면 좋다.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축구도 높고 창제어 방법도 좋고 이중 비닐도 있으면은 아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 그래서 최악의 조건은 측고도 낮고 연동형 하우스인데 롤업창이다. 이거 롤업을 하고 열리폭 제어도 안 돼요. 그냥. 그럼 겨울에 이제 창을 열면은 다이렉트로 그냥 떨어지거든요. 찬바람이 그냥 위에서 그냥 작물 위에서 한 1m도 안 되는 상황에서 1m, 2m 정도 되는 그쪽에서 바람이 막 떨어져요. 그냥. 그러면 창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안 돼 있어. 그냥 온도계 하나 대가지고 그냥 열고 닫아요. 그러면은 아주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 재배 조건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스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우스 연동온실을 씌워 놓은 경우를 제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신설 온실이든 이런데 이제 뭐
이제 연동하우스인데 측고가 낮다. 측고가 낮으면 이제 그 다음 보는 게 아까 했지만 창 개폐 방식을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롤업이다. 근데 안에 작물이 배드 작물이다. 라고 하면 아 이거 참 겨울에 고생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예, 연동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제어가 달리고 압력과 대류 저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까 그 단동하우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최대 열림폭이 없고 방풍벽이 없는 온실은 겨울 농사를 짓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중 비닐만 있는 곳이죠. 이중 비닐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제 폭복이라고 붙이든지 치마 클립이라도 해서 치마라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면은 이 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은 이렇게 단동하우스는 재배가 힘들다는 거. 예,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압력과 대류 제어라는 거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로가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한번, 결로가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연동하고 단동하우스는 이 제어를 하면서 이 결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특히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그런데, 단동형 하우스는 결로가 사실은 생겨도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이중 비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이중 비닐이 보통 이 결로를 다 여기서 생기는 이 결로들을 다 방어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수막이 작동되면은 일부 거의 결로가 거의 안 생기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정말 추운 날 밖에 영하 뭐 한 15도 이래 되는 날은 여기 솜털 같은 막 그 안개 얼음 해야 되나? 안개 얼음 여기 보면은 이게 안개 얼음 그 영하 한 15도 되는 날 수막 들어보면은 수막 일중이 위에 안개가 이제 솜털처럼 다다닥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안개얼음 같은 그런 게 저희 가칭으로 이제 안개얼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게 붙어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게 어차피 이 결로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이중 비닐이 다 커버를 해줍니다. 이중 비닐이 커버를 해서 이 결로를 다 이제 옆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도록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결로라는 거는 일중에서는 수막 때문에 일단 발생 자체가 거의 안 합니다. 수막 온실에서는 이 수막 온실에서는 일단 결로가 잘 발생이 안 합니다. 결로 생겨봐야 이제 뭐 위로 이제 생기고 잘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실제로 생겨도 거의 다 이중이 다 커버를 해주니까 일중 단독형 하우스는 결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반대로 연동온실은 어떻게 되느냐? 연동온실은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스크린을 치죠. 이렇게 스크린을 치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 밑에서 따뜻한 열이 이리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고 밖에가 이제 뭐 영하권으로 떠지죠. 이제 밖에가 뭐 영하 한 10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영하 한 이쪽 15도 했으니까 여기도 15도 합시다. 그냥 15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문제는 이 스크린이 있죠. 이 스크린이 일단 젖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고 이 차가운 기운이 여기서 이제 내려붙죠. 이제 내려가면서 첫 번째는 결로가 자 이쪽에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결로가 여기 생깁니다. 스크린 결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차가운 기운이 여기서 이제 생기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 열기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여 밑에서 여기가 밖에 찹잖아요. 이제 차오니까 이 일중 비닐 밑으로 얼음이 생겨버립니다. 얼음. 이게는 이 결로 자체가 아니고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일중 하단에 얼음이 생긴다. 얼음층. 이거 아마 그 위에서 보면 부엌에 보여가지고 보통 이제 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거 설이가 아니고 위에 올라서 이거 뭐 손이나 이런 거 싹 끌고 보면은 슬러시처럼 싹 일어납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계속 얼어붙어 우리 그 동굴에 정유석 그 내려오듯이 막 들어붙으면서 얼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얼음이 해가 비치잖아요. 이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비치면 이게 녹습니다.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밑으로 결로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이게 결로가 떨어지는 정도가 이거 비 오듯이 떨어져요. 결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로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야지 결로를 안 없애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스크린이 이 결로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조금 늦게 여는 거죠. 스크린을 늦게 열어가지고 이 결로들을 먼저 받아내고 스크린이, 그러고 난 다음에 스크린을 열어주면은 작물에는 결로가 좀 덜 떨어집니다. 그나마. 그런데 아겠지만 이 스크린을 언제 열어가지고 이 결로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측정 데이터를 필요하고 이제 계측기도 필요하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움직여요. 여기는 아침에 연동하우스는 스크린을 열어서 이제 뭐 보온을 한다거나 또는 광을 할 때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왜냐하면은 이 밑에 8도를 놨잖아요. 8도. 8도고 요거 스크린 요거 벗어나면은 여기는 거의 뭐 영하 5도 이렇습니다. 물론 외부에는 뭐 영하 15도, 여기는 거의 뭐 영하 10도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거든요. 영하 10도. 근데 스크린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차가운 공기, 위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 밑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이 열기를 더 이상 올려내지를 못합니다. 올려내려고 하면 다시 스크린을 닫아야 되는데, 스크린 닫으면 뻘짓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8도라는 이 온도를 가지고 여 위에 있는 그 설이나 또는 얼음층 이런 걸 단시간에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단시간에 없어진다는 건 이제 해가 뜨는 걸 확인하고, 아, 이 해만 이 얼음에 대해서 반사되는 거를 막아내면, 제가 저번 이야기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적외선은 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빛이 반사가 되니까 이 얼음층을 녹여줘야 되거든요. 이 얼음층을 녹여주는 게 딱 하루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아침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그걸 딱 녹이면은, 광이 들어오면서 이제 온도가 가속화되면서 딱 되는데, 만약 일찍 열어버리면 이 영하 10도가 온도는 뚝 떨어졌는데 위에 얼음이 안 녹았어. 망한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거는 오늘 망했다. 하우스 온도도 안 올라가고 저온에 이제 노출됐으니까 망한 거죠. 근데 반대로 늦게 열면은 이제 하우스 온도가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과의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 결국은 연동하우스에서는 스크린 여는 타이밍.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단동하우스에서도 중요합니다. 단동하우스에서도 중요하지만 연동하우스에서 스크린이 여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더 중요하고, 그나마 벤노형은 그나마 낫습니다. 벤노형은 이 위에 있는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 아치로 쓰는 그런 비닐하우스들은 위에 있는 최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최적까지 하우스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보일러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오늘 농사는 망했구나. 오늘 농사는 망했구나. 내가 볼 때는 하우스 온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다른 집보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 거의 1시간에서 2시간은 지고 들어가겠구나. 왜냐하면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위에 얼음을 녹일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하우스 온도가 안 되니까 온도도 못 올리고 보일러비는 보일러비대로 달렸고 얼음은 안 녹고 결국은 그 태양광이 비쳐서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면은 11시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아침 11시간 넘어가서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 결로 제거가 이런 차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단동하우스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연동하우스는 사람들이 가장 진짜 이제 머리 아파 죽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물바지 결로. 이 물바지 결로라는 게 있어요. 물바지 결로. 여기다 적을까? 물바지. 연동하우스는 여기에 보면 물바지 홈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바지 홈통이 있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여기 떨어지는 물들이나 결로들이 여기 이제 지나가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배출이 안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얼음이 오는 거예요. 물 위에 얼음이 얼면서 차가운데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보통 이거는 또 철판이에요. 철판. 조크로. 철판이라면 열 전도가 좋다. 열 전도 좋죠. 그러니까 차가운 철판, 따뜻한 공기. 자, 조금 만족했죠, 이제. 따뜻한 공기, 차가운 물체. 야, 그러면 여기에 결로가 송골 이렇게 맺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로는 하루 종일 떨어져요. 하루 종일. 그렇지만 여위에 얼음이 없으면은 이 결로가 이제 뭐 길게 잡아봐야 1시간 정도 떨어지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철판 자체가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얼음이 있으면 얼음 그 에너지 때문에 철판이 열을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루 종일 결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에 물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연동하우스 이제 하면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나 뭐 이런 날 좋고 이제 뭐 비가 좀 오는 날 제일 좋습니다.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그 빗자루 들고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어차피 물 넣어놓고 쓸어야 되는데 비 오면 천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부슬부슬 오면 울바지 가지고 한 번씩 쓸어 가거든요. 최소한 뭐 아무리 못해도 2달에 한 번이 내려야 하고, 특히 겨울 오기 전에는 완전히 쓸어내야 돼요. 낙엽이나 이런 게 마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쓸어내야 되거든요. 이 철판에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로를 없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무식하게 여기다가 동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다 동파이프. 동파이프로 난방을 해가지고 여기 열을 올리는 겁니다. 열 백날 올려도 안 됩니다. 그 철판에 얼음이나 있거나 이러면은 열 백날 올려봐야 어차피 또 물 떨어지거든요.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열 백날 해봐야 안 가면 열 해봐야 그냥 날리는 열이에요. 그냥 이게 의미가 없고,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인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첫 번째로 물이 안 쌓이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모든 조건이 됐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이중 파이프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체결을 하잖아요. 이제 이중 파이프를 하면 여기다 물원통을 이렇게 만드는데 중간에 기둥이 있으니까 못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밑에 이중 물도랑을 만듭니다. 그 이중 물도랑이 있으면은 그 이중 물도랑으로 이 떨어지는 결로를 다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바로 떨어질 건데, 중간에 이거 함석으로 되는 거는 좀 힘들 거고, 요즘에는 렉산이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로 떨어지는 그 부분에 일중 물바지에 결로 떨어지는, 확대를 좀 할게요, 이거. 일중은 뭐 이제 별거 없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연동하우스에서 기둥이 이렇게 하고 이제 물홈통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 이중 파이프, 여기 이제 이중 홈통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중 홈통이 돼가지고 이제 이중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결론은 여기서 다 생겨요. 여기서. 홈통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렉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중간에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살짝 꺾든지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바지를 이 이중 홈통을 해서 다 빼낼 수가 있다는 거.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 이중 그 물바지를 함석으로 해도 옆으로 떨어지는 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기둥 사이에 판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대놔도 이 이중 물도랑으로 결로가 떨어지는 걸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동하우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연동하우스에 이중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중이 있으면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일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로 문제들을 이중 비닐로 전부 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도랑 결로까지 다 봉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떨어지는 얼음물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중에서 다 받아내는 거죠. 쉽게 이야기. 이중 비닐을 쳐서 다 받아내고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스크린도 이제 덜 젖는 거죠. 스크린도 덜 젖고, 그렇지만 이제 물바지에서 떨어지는 그 결로도 이중 물바지를 이용하면은 다 우회시킬 수 있으니까 작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중 하우스에도 여유가 되면은, 그 연동 하우스에도 여유가 되면 이중을 넣어라. 이중을 넣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하게 난방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면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로 제거 이야기했고, 그 온도 제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했지만 단동 하우스에는 최적의 문제입니다. 이걸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온도 제어도 똑같습니다. 온도 제어도 단동 하우스는 최적이 작습니다. 최적이 작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어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거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연동 하우스는 체적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욕심이 나서 처음부터 높게 지었지 않습니까? 높게 지었으면은 그 높게 지었는 만큼 체적이 큰 만큼 소비되는 열량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그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거는 뭐 조금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제가 중요합니다. 예측제요. 제가 그 환경제어에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제어에서는 예측제요.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4도를 맞추는데 26도다. 그러면 창 열면 돼요. 그냥 창 열면 되는데 문제는 28도까지 가서 창을 열었다. 내가 24도를 맞춰야 되는데 26도까지, 27도까지 가서 창을 열었다. 그러면 분명히 습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6도면은 24도를 맞출 것 같으면 23도만 넘어가도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비 동작을 하고 있어야, 그 변폭 안에서 예비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문제가 생길 거를 예측을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움직이진 않지만 벌써 다른 거 바리게이트를 치든지 방풍벽을 치든지 안 가면 아깝겠지만 이 결로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삼중이 강제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 물을 받을 준비를 하든지 이 결로 물을 받을 준비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동작에 예측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제어를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낼 수 있느냐, 그게 환경제어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좋은, 난이도가 고난이도의 환경제어고, 뭐 당장 현상에 일어나는 이 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대처하는 그런 난이도가 엄청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근처에 지나가면서 보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당장 현실 앞에서도 그 현상을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해결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했지만 그 10톤 트럭을 몰고 가는데 전방 10m 앞에서 차가 그 횡단보도에 벌써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습니다, 벌써. 그런 거는 뭐 경차나 이런 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연동원실처럼 큰 트럭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도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트럭을 따지면 짐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온실에서 환경 제어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환경 제어라는 거는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거는 그냥 우선순위 안에서 제일 뒤에 문제, 제일 뒤에 문제고 최고 우선 조건은 작물들이 병이 안 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병이 안 나도록. 차로 따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고 안 나는 거죠. 또는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안 죽고 사람이 안 죽는 겁니다. 사람이 안 죽는 거. 사람이 안 죽는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능하면은 정규 속도로 맞추는 거죠. 환경 제어에서 뭐 24도에 70%, 80% 습이라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제 앞에 오면은 시설을 보호할 거냐, 뭐 작물을 보호할 거냐, 작물을 병해서 보호할 거냐, 아니면 뭐 충이나 이런 거로 보호할 거냐. 이런 앞에 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써야 이제 온도하고 습도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컨설팅이나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을 들으면 앞에 내용 다 필요 없죠. 그냥 뒤에 온도하고 습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는 온도하고 습도 맞추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모든 환경이 조건이 좋다면은 앞에 뒤에 맞추는 건 정말. 근데 그런 날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도 진짜 1년에 100일도 안 돼요. 100일도 안 되고 시간으로 따져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앞에는 모든 변수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작물에 병이 생기느냐 또는 병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 제어도 똑같습니다. 창 제어도 단독형은 옆에서 이제 하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측벽을 세워준다는 거, 방풍벽을 이제 써야 됩니다. 방풍벽을 단독하우스에는 방풍벽을 이제 항상 측벽을 세워서가 공기가 이제 다이렉트로 못 지나고 공기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력으로 이거를 못 올라가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찬바람이 다이렉트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중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이 측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측벽이라는 거를 이제 아침에는 뭐 있어야 되지만 오후에는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견인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측벽을 하나 만들어서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돈을 만들거든요. 이제 만들면은. 자비로 만들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걸 해가지고 단독형 하우스를 운영을 해야 되고, 연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겠지만 측고가 높고 뭐 이러면은 제어는 편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다. 사고가 한 번 나면은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환경 제어를 아주 난이도 높은 걸 넣어야 된다는 거. 최고 미래란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면 제가 좀 그런 게 한데, 최고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온실이 어떤 온실이냐면은, 껍데기는 정말 화려하고 좋습니다. 껍데기는 정말 춥고도 높게 지었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다 들어가 있고 있는데, 안에 환경 제어가 없는 겁니다. 환경 제어도 없고, 환경 제어를 뭐 안 됐으면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그냥 온실만 크게 지어 놓은 겁니다. 온실만 춥고만 높게 해서 막 지어 놓고 안에 들어갔으면 전부 다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농사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온실만 춥고만 높게 지어서 모양만 좋게 해서 들어갔는데 안에 컨트롤 박스가 수동형이다. 절대로 농사 못 짓습니다. 그거 농사 지어봐야 밖에서 보기는 좋겠지만 안으로 써서 다 빠집니다.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약값부터 시작해 이런 여러 가지, 특히 난방비로 제일 많이 날아갈 거예요. 난방비나 이런 거로 제일 많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거는 환경제어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 차라리 내가 수동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습도가 낮은 온실이 낫습니다. 차로 따지면 내가 운전을 못 할 것 같으면 경차를 타고 가는 게 1톤 차 가지고 운행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진짜 10톤 차나 뭐 이런 거 탔으면 예측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뭐 초등학교가 있다, 그럼 사람이 나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고, 혹시나 내 앞에 차가 끼어든다, 그럼 브레이크가 잡으면 내가 밀릴 거니까 안전거리를 좀 더 유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경차처럼 차 뒤에 꼬리 잡듯이 그래 막 가면 10톤 차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연동온실도 측고를 높이 지었으면은 예측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적인 요건이 앞으로 어떻게 돌발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해야지 연동온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측고만 높이 해서 막 높게 지역으로 간 다음에 다른 사람 좋다 하는 건 다 넣고 난 다음에 컨트롤 박스로 수동이다. 어려워집니다. 농사가 정말 어려워요.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주고, 참고로 연동하우스는 유지비도 많이 들거든요. 좋은 시설을 넣었다는 건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은 수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좀 안 좋은 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의 환경 제어 차이나 뭐 이런 이제 제어 방법 차이는 우리 10강에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하루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3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서 사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 20%, 10% 정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서 운영 방법까지 들어가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더 벌어집니다.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연동하우스를 다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을 때 한 번 더 설명하고, 연동하우스는 이제 오늘까지 연동하우스에 대한 그 이론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고, 다음에 이제 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기처럼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연동하우스에 대한 강은 따로 나중에 강의를 또 다이렉트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단동하우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동형 3중 하우스에서 이제 단동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 남았네요. 단동형 온실 센서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 설명하고 이제 거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서현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